내가 막으면 골은 누가 넣어주지? 바로 오시멘. 축구 이야기를 나누는 이닛. 지금 대한민국의 김민재 선수가 이탈리아의 나폴리로 이적하면서 아주 기대가 크죠. 그것도 수비수로 말이죠. 하지만 축구는 골을 넣어야 이기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아무리 잘 담아가도 이길 수 없죠. 그래서 골을 넣을 공격수 에이스 빅터 오시멘에게 더 큰 기대가 되죠. 1998년 12월 29일 나이지리아의 수도 라고스에서 빅터 오시멘은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힘겨운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게 되었고 아버지도 그 이후 몸이 쇠약해져 직장을 잃게 되었죠. 그리하여 사남매들은 먹고 살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데 형은 신문을 팔았고 누나들은 오렌지, 빅터는 물을 퍼와 팔았습니다.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살아갔죠. 그런 그에게 위로가 되어준 것은 축구였습니다. 어린 빅터는 올루소순학교를 다니며 그곳에서 형과 함께 축구를 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그래서 축구를 하기 위해 동네의 쓰레기 매립장을 뒤지며 축구화를 구해옵니다. 그렇게 구해온 축구화는 오른쪽은 나이키, 왼쪽은 리복이었죠. 누나는 그 축구화를 잘 수선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의 형 앤드류 오시멘은 학교와 지역에서 최고의 축구 유망주였습니다. 지역 유스팀에 스카우트 될 만큼 실력을 가지고 있어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앤드류는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 축구를 포기하고 돈을 벌기로 합니다. 동생 빅터가 축구로 성공할 수 있게 뒷바라지를 해주기로 결정하며 자신의 꿈을 포기했죠. 그래서 빅터는 형과 가족들을 위해 꼭 축구로 성공을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빅터 오시멘은 라고스의 울티메이트 스트라이커스 아카데미에서 최고의 공격수로 활약합니다. 그러다 2014년 빅터는 나이지리아 U17 대표팀 코치직을 맡고 있던 나이지리아의 전설 엠마뉴엘 아무니케의 눈에 띄게 되죠. 아무니케는 빅터를 U17 대표 선발전에 초청하게 됩니다. 나이지리아의 U17 대표라 하면 일명 골든 이글츠라고 불리는데 U17 월드컵에서만큼은 월드컵의 브라질급 위상이라고 할 수 있죠. 2014년까지 U17 월드컵에서 총 4회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에서 U17 대표 선수가 되는 것은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기회를 잡은 빅터 오시멘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끌어내어 테스트에 통과합니다. 그리하여 1년 뒤 2015년 15살이 된 빅터 오시멘은 칠레에서 열리는 U17 월드컵에 나이지리아 대표로 당당히 선발되어 주전 공격수로서 참여하게 되죠. 이 대회에서 어마무시한 활약을 펼치는데 조별 토너먼트 2골을 시작으로 대회 총 10골로 득점왕을 차지하고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하죠. 그리고 골든 이글츠의 우승 기록을 5회로 늘리는데 최고의 역할을 하며 대회의 주인공이 됩니다. U17 월드컵 이후 빅터 오시멘은 유럽의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아스날, 맨시티, 토트넘 같은 팀들의 관심을 보였죠. 결국 빅터를 영입하게 된 팀은 독일 분데스리가의 볼프스부르크였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다른 팀들보다 그에게 더 많은 연봉을 제시했죠. 그래서 빅터는 가족들, 특히 형을 위해 연봉을 높게 부른 볼프스부르크를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볼프스부르크는 3.5M 유로에 그를 영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빅터 오시멘은 16살의 나이에 볼프스부르크와 프로 계약을 체결하고 축구 선수의 꿈을 이루게 된 것이었죠. 빅터 오시멘은 2017년 5월 독일 분데스리가에 데뷔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큰 기대를 받고 데뷔한 빅터는 앞날이 창창할 줄만 알았죠. 하지만 데뷔한 지 4개월 만에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2017-18 시즌 초반 빅터는 심각한 어깨 부상을 당해 수술을 하게 되죠. 그로 인해 시즌을 조기 마감하게 됩니다. 재활 후 복귀를 했지만 말라리아에 걸리며 또다시 경기에 뛰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나 2018년 월드컵 국가대표의 선발도 기대했기에 실망감이 더욱 컸죠. 내 친구가 말라리아에 걸려봤다는데 진짜 아프다고 그럽디다. 아무튼 부상과 질병으로 볼프스부르크에서 2시즌간 14경기만을 출전하며 공격 포인트는 전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단은 빅터에 대한 큰 기대가 줄어들었고 빅터 자신도 경력을 망치게 돼 자신감을 잃게 되었죠. 하지만 빅터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오는데 벨기에 클럽 샤를루아가 그를 임대 영입을 원했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샤를루아로 임대를 떠나게 됩니다. 그의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빅터는 2018-19 시즌 벨기에 샤를루아에서 다시 부활을 하게 되죠. 주전 공격수로 36경기 출전 20골을 넣으며 성공적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활약에 샤를루아는 완전 이적 옵션을 발동시키며 3.5M 유로의 빅터 오시멘을 영입하게 되죠. 그의 공격적인 재능과 벨기에에서의 활약을 지켜보던 프랑스 리그의 릴이 바로 또 영입을 시도합니다. 릴은 샤를루아에게 22.4M 유로를 지불하며 한 달 만에
볼프스부르크에서 샤를루아로, 샤를루아에서 릴로 이동하게 되었죠. 샤를루아는 몇 배의 이익을 한 달 만에 본 셈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되찾은 빅터 오시멘은 프랑스 리그왕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좋은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었기에 공중볼 경합의 장점을 보였고 빠른 스피드로 공간을 파괴했고 또 훌륭한 골 결정력을 보여줬죠. 그뿐 아니라 왕성한 활동량을 선보이며 수비 가담도 아주 성실히 했습니다. 그리하여 19-20 시즌 총 38경기 출전하며 18골 6도움을 기록하고 팀 성적 4위로 시즌을 마무리하죠. 리그앙에서도 일상적인 활약을 이어나간 빅터 오시멘은 더 큰 팀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여름 많은 팀들이 그를 영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폴리로 이적을 선택하게 됩니다. 나폴리는 당시 주전 공격수 밀리크와 호세 까이온이 이적했기에 그를 로렌조 인시네와 드리스 메르텐스와 함께 주축 공격수로 기대를 했던 것이죠. 당시 옵션과 여러가지를 포함하여 총 7천만 유로의 이적료 가치를 지불하며 빅터 오시멘을 영입합니다. 그렇게 나폴리에서 세리에A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20-21 시즌 나폴리의 주축 공격수로서 엄청난 활동량을 보이며 24경기 출전 10골 3도움을 올리며 세리에A에서도 좋은 활약을 하게 되죠. 21-22 시즌에는 리그 27경기 14골 2도움을 기록하고 유로파 리그에서 5경기 4골을 넣으며 나폴리의 넘버원 공격수로 자리매김합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나이지리아 국가대표 주전 공격수로 활약하고 나이지리아의 최고의 공격수가 되죠. 21년 13라운드 인테르전 슈크르니아르와 공중볼 경합을 하던 중 얼굴 광대뼈가 부서지는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큰 부상을 당해 모두를 걱정하게 했지만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3개월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하며 얼굴에 배트맨 같은 가면을 쓰고 경기를 뛰게 되죠. 그 빅터맨 가면은 이제 그의 상징이 되었죠. 2022년 여름 나폴리의 최고의 수비수 쿨리발리가 첼시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나폴리는 그 자리를 메꿔야 했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수비수 김민재 선수를 강력히 원하게 됩니다. 2022년 7월 27일 나폴리는 바이아웃 금액 1950만 유로를 지불하고 김민재를 영입 발표합니다. 김민재는 연봉 250만 유로에 계약을 하죠. 대한민국 선수로 세리에A 진출한 세 번째 선수가 되었고 우승을 목표로 하는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는 나폴리에 그것도 수비수로 진출하게 되어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죠. 나폴리 현지에서도 쿨리발리의 대체자로서 김민재 선수를 기대하며 환대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김민재의 피지컬과 실력을 인정하기에 걱정도 없는 상태입니다. 나폴리에서의 적응도 전혀 걱정되지 않죠. 김민재 선수는 한국의 나폴리 통역 출신이니까. 뭐 어쨌든 김민재 선수와 빅터 오시멘 둘의 활약이 나폴리의 성적을 좌우하기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뒤에서 김민재가 다 막아주고 빅터 오시멘은 앞에서 골을 넣는 모습이 기대되죠. 전설 마라도나 이후 우승컵이 없는 나폴리에게 우승을 기대해볼 만큼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훈련 좀 빠지지 말고 감독 말 좀 잘 들어라. 우승 한번 하자. 이네